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시작이 되었고, 구독자분들에게 다시금 좀 안내 드릴 사항이 있어서 영상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관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상법 개정이 통과한 이후에 우리 증시의 흐름은 어떤 포인트로 체크해 봐야 될지 구독자분들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지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좀 중요 라인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현재 3030포인트, 이 지지선을 위주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번 연속 지지 구간이 나왔는데 이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해 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돌릴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번 연속 지지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 지지 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현재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러한 중요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 이 관세 이슈에서 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진짜 관세 부과는 8월 1일부터다 라는 내용이 있고, 자, 일단 서한을 받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8일에 서한을 받게 되면 자, 일단 8월 1일까지 실제 부과는 8월 1일에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합의를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아마 트럼프 정부가 대부분 합의 쪽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저번에 4월 달만큼 강한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 출렁일 수는 있고, 특히나 지금 각 국가별로 어떻게 퍼센트를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관심사에 쏠려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나라별로 아마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장 마감한 이후에 지금 옵션 쪽 그리고 선물 쪽 흐름을 보시면 뭐 외국인 쪽이 크게 베팅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뭐 하락에 베팅한다든지 아니면 상승에 이번 조정에 상승에 베팅한다든지 이러한 큰 흐름을 뭐 보여주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 포지션이 관세에 대한 이슈를 보면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 지금 우리 증시 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2분기 실적이죠.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이제 발표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관세에 따라서 아마 영향력이 바뀌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관세에 대한 대응은 나와봐야 좀 알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4월 달에 비해서는 시장 우려심 자체는 많이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결국에 합의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 자, 그러면 저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이시라면 현재 이 7월달 초 이 조정 흐름을 잘 대비하고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6월달 말부터 말씀을 드렸죠. 조정에 좀 대비해 보자. 지금 관세 이슈도 있고 기업 실적도 발표되는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가 좀 나올 수 있다. 기존의 지주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조정 구간에 좀 임박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월 8일 이후에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를 누구든 표하고 있는 것은 맞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집중투표제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통과가 됐죠. 자, 집중투표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 소액 주주를 대변해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요건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에 집중투표제가 일단은 빠지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물론 추가적으로 처리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봐야 되고, 자, 결국에 상법 개정안 중에서 집중투표제가 빠졌다 보니까 특히나 지주사들에 있어서 SK스퀘어라든지 그 다음에 두산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마 이러한 흐름에 대한 우려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부분에서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에 기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리고 집중투표제라든지 그리고
그리고 분리과세 부분에 있어서 배당 분리과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법안 통과가 진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한 번쯤 좀 기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한국 시장의 전체적인 ROE 비중이 낮은 이유가 자본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자, 결국에 이 기업 내에 쌓아둔 자본이 많은 부분을 회복시키면서 선순환시키면서 ROE 비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은 결국에 분리과세 그리고 집중투표제로 인한 이사회 구성,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매입만 하면 안 되죠. 결국에 소각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메인 상법 개정안들이 통과가 만약에 정체된다고 하면 기존에 받았던 모멘텀을 조금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맥점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관련주를 봐야 되느냐, 7월 중순, 우리가 7월 중순에 어떤 관련주 위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자, 이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계속적으로 추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조선과 방산,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플러스로 반도체.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최근에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둔화된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결국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만약에 2분기를 기점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 그리고 각 기관의 컨센서스 상향 조치가 나오는 그러한 순간에서는 반도체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7월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군은 조선과 방산, 그리고 화장품, 거기에 반도체, 그리고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원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나오고 조정구간 나올 때 모아가는 흐름으로 잡으셔야 된다, 타점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 빠르게 해소가 되면 만약에 조정이 나올 건데, 그 조정 구간에서 좋은 매수 타점을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산주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순히 전쟁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이 하반기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섹터를 노리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자, 그래서 방산 쪽에서 좀 유심 깊게 보셔야 되는 게 한국항공우주 하반기 실적 개선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조정 구간 나오게 되면, 이렇게 고가권으로 달릴 때 조정 구간 나오게 되면 구독자분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61선에 닿는 그런 조정 구간 나오게 되면 그 구간에서는 한 번쯤 매수 받아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그 구간이 도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봐야겠죠. 현대로템도 아직 조정 구간은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도 좀 추적을 해봐야 된다. 이번에 만약에 관세 이슈로 단기간 출렁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모멘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 데이터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결국에 화장품이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에 대한 수치가 살짝 올라왔죠. 자, 그런데 이런 수치들을 과연 대세 상승으로 볼 수 있느냐, 화장품은 대세 상승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존에 동남아라든지 일본 쪽, 중국에 한정되어 있던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지금 유럽 그리고 북미까지 확산되고 있거든요. 자,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이제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가 잡히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데이터는 지금 단기간 나오는 상반기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에 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유통 쪽을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계속
계속적으로 좀 추적해 보시는 것을 좋겠고, 자, 그리고 화장품 OEM 기업들 중에서 가장 유망해 보이는 건 결국에 코스맥스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만 원 초반대, 좀 욕심을 부려보자면 20만 원 초반대 과거 이전 고점까지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좀 좋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 관세에 대한 우려심,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서 몇 가지 문제점으로 꼽히는 집중 투표제라든지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던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모멘텀을 못 받게 되면 단기간에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관세 이슈가 빠르게 사그라들고 그리고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불면서 상승 랠리가 나올 때는 과연 기존에 강했던 조방원이라든지 조선과 방산, 원전이죠,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6월 달에 올라왔던 섹터가 눌리니까 단기간 담아보자라고 하는 전략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맥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안내 드릴 예정이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는 조금 쉬어가기 흐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6월달, 5월달, 6월달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닝 쇼크라든지 아니면 컨센서스 전망치를 못 맞췄을 때 증시에 대한 충격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상법 개정안으로 올라왔던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시장 인식, 글로벌적인 인식을 받게 되면 증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기업 실적이라든지 흐름들을, 잠정 실적이라든지 실적 발표에 대한 흐름을 충분히 체크해 가도 늦지 않는다. 자, 그렇지만 하반기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조선과 방산 그리고 화장품 몇몇 섹터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정 구간을 좀 충분히 기다려보자. 만약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조정 구간이 충분하게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하반기를 대비하기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에 대한 대응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가장 알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충격을 너무나 심하게 4월 달처럼 안 봐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조정 구간을 스무스하게 지나가느냐 아니면 정말 하락을 다 맞으면서 지나가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 남들과의 수익률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좀 안전하게 피해가는 흐름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도 되고, 그리고 시장의 주도 섹터가 면밀하게 판단될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베팅해 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만약에 개인 투자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개인 번호 좀 적어 놓을 테니까 구독자분들이 이 번호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회사랑 연계해서 무료 포트폴리오 관리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중요한 내용이죠. 관세 내용 발표가 되면 그때 시장 전망치와 그리고 각 기관들에서 나오는 흐름들 충분히 좀 판단해서 그때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